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가점 막는 방법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가점 막는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빨리 나가서 온누리 상품권 사는 겁니다. 100만원어치. 그러면 가점 1점 받습니다. 되게 쉽죠? 근데 이제 물론 신청한 사업의 접수 마감일부터 1년 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기정원에 전화해 보니까 이번에는 뭐 저 제도 좀 바뀌고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을 좀 줍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선정됐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시고 뛰어나가서 온누리 상품 사야죠. 그죠? 그래야지 대면평가 1점 더 받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법인은 법인명의로 사야 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로 안 사고 개인이 가가지고 대표가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점수 취급을 안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거 앞에 있는 부분을 좀 그룹으로 해서 묶은 겁니다. 그래야지 기억하기 좋게요. 온누리 상품권, 두 번째는 전문 특성화 기업입니다. 기업을 전문적인 기업으로 만들면 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다. 그럼 여성 기업을 만들면 되고, 장애인이다. 장애인 기업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공동대표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성 지분이 많으면. 그래도 가능하고요. 장애인은 물론 이제 장애인인데 하나 조건이 달려요. 고용된 상시 근로자가 100분의 3, 30%는 장애인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죠. 그 다음에 그 뿌리 기술 전문 기업과 인재 육성원 중소기업은 이거는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정하는 건데, 뿌리 기업은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주조, 금융, 소송 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이런 데인데 지정 요건도 있어요. 뭐 기술 역량도 있어야 되고 경영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14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게 이제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인데, 이거는 1점짜리인데, 이거는 신청 공고부터 3년 초과 해가지고 뭐 인재 육성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따집니다. CEO, 대표의 의지, 성과 공유 제도, 뭐 근무 환경, 뭐 이익 창출 능력, 뭐 이런 거 다 짜져가지고 70점 이상 돼야지 인재 육성 중소기업이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특성화 하면 1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역을 잘 설립해도 됩니다. 지역을 이제 처음 설립하실 때 아무데나 막 설립하지 마시고, 아니 물론 뭐 2점 더 받으려고 뭐 꼭 그럴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크죠. 어떨 땐 지역특구 같은 거는 2점이에요. 지역특구 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하는 건데, 일정적으로 특구로 지정하죠. 이런데 설립하면 2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감사합니다. 쪼꼬대 오늘 풍년 났네요. 중소기업의 특별지원지역에 위치하면은 이런 데에도 1점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립할 때도 지역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왼손 전략. 혁신형 기업. 그죠? 벤처 만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연단에 따라서 1점씩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맞죠. 사실은 메인 비즈니까. 벤처기업 1점짜리죠. 네 가지 방법. 벤처 유지, 연구기업, 기보보증, 진규공 대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노비즈는 뭐죠? 10억 정도 이상 되죠. 이제 매출이 됐다고 이노비즈 만들면 되죠. 인력도 있고, 뭐, 자가진전 하시고,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고, 메인 비즈는 3년 이상 있게 돼야 되는데, 자가점수가 600점 이상, 현장평가. 그리고 이 평가기관은 신보, 기보, 한국생산본부. 여기를 따라서 메인 비즈 만들면 되죠. 1점을 추가를 합니다. 혁신형 기업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받는 걸 제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8개 있더라고요. 인증을 잘 받아도, 미리미리 잘 받아놔도, 뭐죠? 가점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상시에 좀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잘해보면, 첫 번째, T10이라고. 이게 테크놀로지, 기술 등급이죠. 기술평가 등급인데, 크레딧 뷰로라 그래서 특허 취득, 실용실현 등록, 그리고 ISO, 이런 등의 중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기보, 한국기업 데이터, 나이스 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이런 데서 됩니다. 그리고 이거 따두면 좋은 게요. 조달청 물품급의 15 이상 되는 예 많습니다. 가점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점에 대해서 좀 과제 안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모르셨던 게 과제 보면 밑에 쭉 나와요. 그럼요. 다 알면 박사죠. 저 정리하는데 시간 꽤 걸렸어요 이거. 예.
근데 보니까 이거 TCB 이거 해두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 입찰 조달청에서 적격 심사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화 인증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해 주신 건데 인정 기준은 뭐 리더십, 가족 친화 실행제도 이런 걸 쭉 평가합니다.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 이런 거 70점 넘으면은 중소기업 60점이에요. 60점 넘으면 가정이 인증을 해줍니다. 이런 거 미리 받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히어로 기업부설연구소 2점짜리 크죠? 인적 조건, 물적 조건 이거 해가지고 빨리빨리 만드시면 좋죠. 기업부설연구소 2점. 그 다음에 녹색인증. 녹색인증은 부서가 엄청 많아요. 녹색인증은 4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녹색기술인증, 여기 2번 어디 갔지? 녹색기술 제품 확인, 3번 녹색사업인증, 4번 녹색전문기업 확인. 그래서 요런 게 밑에 이제 쫙 적어드렸는데 그런 거 다 갖춰가지고 인증을 어디서 받냐면은 뭐 모든 부서가 다 있죠. 뭐 산업부, 뭐 과기부, 그죠? 중기부 다 이렇게까지 이 녹색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했는지 찾아가지고선 녹색인증 하시면 되고요. 1점. 그 다음에 4개 더 볼까요? 사회적 기업 1점. 근데 사회적 기업은 그리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증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영업활동을 6개월 동안에 총수입이 농업비의 50% 이상 되고, 유급 근로자 공용활동,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구비, 이런 몇 개는 다 할 수 있는데, 농업비 50% 이상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윤 발생세 중요한 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대출자한다. 이게 좀 어렵죠.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정받기가. 근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놓으면 1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수 그린비즈는 1점입니다. 이거 아까는 여러 가지 부처가 다 하는 게 녹색 인증이고요. 요거는 다른 거예요. 녹색 경영 인증이라고 한국 표준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은 온실 저감 비슷한데 환경 규제 대응력이 우수한 업체 이런데 1000점 만점 700점 받으면 우수 그린비즈 인증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미리 따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기업. 그래서 이거는 가맹을 해야 되겠죠. 가맹 역량을 다 이렇게 나눠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수준을 이제 높이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증 중에 마지막 게 하나가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성능인증은 신기술 인증, 신뢰성, 신제품 인증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중소기업 청장이 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장관이겠죠. 그러고 이거는 신청은 방문 팩스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지방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인증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면 가점 받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잘하면 가점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서 우수 성과 기업이 되면 됩니다. 매출 3천억, 이건 큰 거죠. 매출 3천억 돼가지고, 잘 기업을 운영하면 명문 장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2점입니다. 명문 기업, 경제적 기업, 지속 가능성, 사회적 참여. 장수 기업도 있죠. 32년 잘 간수하면 명문 기업 됩니다. 2점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산업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산업부에서 산업 혁신 기술 개발 사업 원천형 가제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가제평가도 있었지만 가제평가 결과 혁신 성과로 확정된 수행기간이 주간기간으로, 그래서 주간기간이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신청했을 때 2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제 다 한 다음에 경영성과 등급을 A등급 받으면 3점, B등급 받으면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수한 기업을 좀 보죠. 우수 성과 기업을 보면 또 수탁, 위탁 거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청 전년에 수탁, 위탁에 대한 실적이 있거나 우수 성과를 도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017년에는 이거는 이제 가점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수탁, 위탁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위탁 거래액이 20% 이상 되고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에 맞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있어요. 제가 아까 상가 연합회님이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맞아요. 똑똑하십니다. 그거 찾아볼까요? 그 가점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디 갔지? 여긴가? 딱 있어요. 점수가. 잘 못 찾게. 있죠. 가점은 최대 5점.
6.8점. 그러니까 최대 8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8점까지는 성과조사 분석결과 종합등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경영혁신 마일리지도 설명 또 드릴 텐데, 여기 있으면 6점까지 돼요. 일반적으로는 5점까지 됩니다. 2와 3이 적용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했고, 아까 우수성과까지 했죠. 우수성과. 우수성과. 예, 그래서 수탁, 위탁기업, 우수기업일 경우 그렇고요. 또 지적재산, 뭐 특허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적재산을 우수하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인정을 받으면 70점 이상 되면 뭐 항목이 한 10개 항목 돼요. 5점에서 18점 되는데 그거 다 신청해서 하면은 1점. 직무 별명보상 우수기업 이런 건 이제 모범적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인증 받으면은 이것도 1점 이렇게 됩니다. 우수하기만 한다고 다 몽땅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을 해도 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뭐냐면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기업활력법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서 승인받는 거. 기업활력법은 뭐냐면은 합병 분할 주식 이전, 취득, 소유, 회사 설립 이런 거가 쭉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전부 또는 구조를 변경해서 신사업 진출, 신기술 도입 이럴 때에 인정을 해준 게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니다. 이런 거 받으면 2점. 사업 전환도 해도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방 중소 벤처기업 청장한테 이런 걸 냅니다. 사업 전환, 업종 전환 품목적으로 합니다. 이 세 개가 해당되면 그 구체적이고 뭐 실현 가능한 거를 인정을 받으면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또 뭐 학교나 이렇게 협력 활동 잘해도 가점을 줍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랑 산학협력해도 1점 줘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학협력. 산학협력하면 1000마일리지당 1점에서 2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장 실습. 그러니까 산업체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데 있어요. 그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산학협력 적은 부위는 대학과 기업 간 합의한 기간 내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여기 학점을 부여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현장 실습 대상이 쭉 있고요. 4주 뭐 이렇게 현장 실습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모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닌가요? 가점 5점, 6점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 요인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예, 그렇죠. 결정적인 요인은 대면 평가고요. 뭐 아쉽게 몇 점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거를 불식시킬 수가 있겠죠. 아쉽게 이게 아쉽게만 4, 5점만 더 있었으면 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물론 대면 평가겠죠. 서면 평가에는 안 들어가고요. 현장 평가에도 안 들어가고요. 대면 평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한 8점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모아두시면 좀 결정적인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쉽게 떨어졌을 때 그런 거를 보강해서 붙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교육제 참여 위탁기업이 1점입니다. 이거는 뭐 수탁 위탁 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뭐 이런 데에서 또는 대기업 이런 데서 성과를 공유를 하거든요. 계획도 같이 짜고 이런 거를 했을 때 1점을 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뭐 산업교육기관 중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고등학교 과정하고 학위 과정은 아니더라도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1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간에 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또 1점을 받습니다. 가점만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상가연 편님? 가점 항목 많으면 잘 준비했다 받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쵸 맞아요. 지금 좀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항목만 몇 개 잘 준비해도 5점 금방 돼요. 준비할 거야 평소에 아까 몇 개 있잖아요. 우수 성과 교육 잘 참가하고 또 뭐 혁신형 기업 만들고 그 몇 개 그 다음에 온너리 상품자 하나만 빨리 살도 1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 혁신 교육 활동을 보면 마일리지가 있어요. 제도가 이건 뭐냐면 기업 성장을 위해 경영 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육 마일리지, 활동 마일리지가 있는데 초콜릿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할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한번 있어요. 경영혁신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어요. 한번 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뒤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교육 마일리지 이런 게 있는데 교육 마일리지는 대상, 교육 참여 인원, 교육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CEO가 10점, 임직원 5점이에요. 그래서 CEO 공부 많이 시켜야 돼요. 대표가 많이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마일리지가 팍팍 쌓입니다. 10점, 뭐 15점 이렇게 쌓여서 뭐 하면은 80점, 200점 금방 나오죠. 교육 시간은 뭐 2시간 이상 교육과정 인정해주고 교육과정당 50시간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라인도 돼요. 온라인 교육 HRD 뭐 넷에서 선정하는 교육기관의 등급 A, C 등급 적용되는 데면 뭐 A 등급 100점, 100%, B 등급 80%, 뭐 C 등급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활동 마일리지도 있어요. 활동 마일리지. 활동 마일리지 뭐냐면 활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혁신 활동 하면은 혁신 활동한 거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혁신 성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운로드 받아야 돼. 경영혁신 활동 여기 시스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결과보고서 다운로드하고 참고자료 다운돼서 보시고 해서 신청하면 되면은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줍니다. 혁신형 기업 인증, 정부 사업 참여, 수상 성과, 매출 고용 증가시키는 이런 걸 마일리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마일이니까 1000마일지, 1500마일지가 3점이잖아요, 이거. 미리 해놓으면 3점 벌고 플러스 온라인 상품권 1점, 벤처 1점, 그럼 5점 딱 금방 맞습니다. 예, 요까지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긴 해도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복잡한 것 좀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잘 보시면 네, 벌써 끝났다는 거는 가산점의 항목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5개 가산점이고요. 올해 또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적용은 신청 과제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청 과제를 꼼꼼히 잘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거 가점이 있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상표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기업부설 연구소는 가점이 몇 점이라 그랬죠 아까? 기업부설 연구소 홍가 1201님 반갑습니다. 아니죠. 2점이죠. 2점. 기업부설 연구소 2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연구 전담부서는 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연구 전담부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가점이 있나요? 없나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연구 전담부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2점 받으려면. 그래서 기업부서를 꼭 만드시고 전담부서는 이제 평가에서의 하나의 도움은 되겠죠. 왜냐면은 연구 전담부서를 만들면 연구의 수행 능력 그리고 인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점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